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오늘도 김영미 PD님을 모시고 우리 인기 코너죠. PD가 보는 세상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코너에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영미 PD님하고 서로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회로 볼 기회도 있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은 그 시리아에서 오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시리아에서 오신 압둘 와합 씨를 또 모시고 같이 그 중동 관련 이야기를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실까요? 먼저 손님이시니까 압둘 와합 씨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압둘 와합입니다. 또 PD님도. 네, 김영미 PD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또 이 코너에서 김영미 PD님한테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그 우리가 공감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또 직접 현지에서 또 오래 사셨던 분, 한국에서도 지금 몇 년 사셨고 한국말도 잘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오래 사셨던 분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압둘 와합 씨가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요? 예, 10년. 10년이면 네. 한국 강산이 한번 변했네요. 아직까지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10년 한국에 살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 10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죠? 예, 공부하고 시리아 위한 활동도 합니다. 시리아를 위한 활동도 하셨고,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또 우리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법학 공부하신다고 저는. 맞습니다. 예, 예. 법학. 예. 그러니까 우리 법하고 이제 시리아 법하고 이제 비교하고, 예, 비교법. 예, 제가 전공이 상법인데요. 상법을. 근데 이슬람 샤리아법하고 아랍 상법하고 한국 상법하고 비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샤리아법,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 같이 이제 최고의 법이라고 예,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른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샤리아법은 이슬람과 꾸란 바탕으로 나온 법이라서는 예, 최대한 이렇게 사회 시각으로만 보는 법이죠. 근데 일반 아랍법은 한국 법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반 법들은 개념 자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렇게 다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법, 헌법에 해당하는 그 법 차원에서만 좀 이제 예, 차이 다를 수 있는. 예, 다릅니다. PD님 그쪽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았던 것이, 혹은 반대로 약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시리아를 처음 갔던 게 쉬러 갔었어요. 관광지. 처음에는 관광지로. 네, 언제요? 그 이라크를 취재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너무 힘드니까 예. 잠깐이라도 그 나가서 쉬지 않으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럼요. 다마스커스나 알레포에 가서 뭐 한 보름이라도 잠깐 쉬고 들어와서 이렇게 취재를 해야 돼서 시리아는 저한테 이렇게 잠깐 쉬는 곳. 시리아가 원래 다마스커스 안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이 있어요. 쇽이라고. 쇽. 그래서 사실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가도 차도 마시고 스카프도 하나 사고 그 쇽에 가면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과일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 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라크하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듣던 유프라테스 강, 이게 네. 또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옛날에 우리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예. 이런. 세강. 그래서 그 강가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사실 인류 문명의 예. 그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레반트 지역. 그 레반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에 지금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레바논,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온 레바논까지, 이 지역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화 우리 전체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지 같은 우리의 어떤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특히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자 하면은 또 아까 우리 문화적으로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뭐 이런 얘기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었을 텐데 문자 그럼 또 페니키아 문자잖아요. 피니키아 문자. 근데 그 페니키아의 후손들이 지금 또 레바논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최근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불우한 그런 비극의 역사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는 다니면 다 유적지였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쉬러 가던 뭐 딴 거 취재 가던 사실 시리아는 뭐 정치 취재를 그 뒤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때문에 가더라도 가는 도중에 이것도 유적지고 저것도 유적지고 뭐 나라 전체가 무슨 박물관이냐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네.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뭐 야채고 과일이고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하나 먹어도 한국 가지보다는 거기서 먹었던 가지는 달아요. 그 맛이 바삭하고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거기에서 난 가지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이 나고 이라크의 전쟁이 나면서 제일 아쉬운 게 그 가지를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휴양지 삼아서 가셨던 게 몇 년도였었어요? 그때가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죠. 네. 2002년, 2003년 그때죠. 그러니까 2002년 때 사담 후세인 때 제가 이라크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요르단에 나왔다가 처음으로 갔던 게 이제 시리아를 가게 됐는데 본격적인 시리아 위기 전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아랍어로 슈리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수리아. 예. 수리아. 그래서 제가 그 슈리아라는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리아 바로. 수리아. 수리아,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 나라는 우리하고 국교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였고 그래서 제가 되게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다라 쪽으로 이제 국경을 통해서 가게 됐었는데 다라는 또 농산물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되게 사람 얼굴이요 시리아 사람들 이렇게 순해 보여요. 순해 보이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 느낌이. 그리고 손님 접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방인에 대한 건 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비밀 경찰들이 되게 무섭고 활동하고 뭐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되게 많고 그 정부는 시리아 정부는 그랬어요.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는데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접대를 해주고 싶었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서로 자기 집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줌마들끼리 자기가 음식 솜씨가 더 좋다고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니 진짜 제가 시리아 사람 앞에서 이 히잡을 안 쓴 게 아합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거기서 제가 이렇게 히잡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게 또 되게 귀여운가 봐요. 그러니까 막 웃고 막 사람들이 뭐 예쁘다 그러고 자기 거 안 쓰셔도 예쁘세요. 자기 거 히잡 써보라고 주고 아니 자기들도 살림 변변치 않은데 저한테 자기 거 제일 좋은 걸 줘요. 네, 나연합니다. 뭐 놀랍지 않습니다. 뭐 시리아 사람이라서 저분은 안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 생각하면 손님이 약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라고 해석해요. 손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보내준 손님의 선물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잘 해줘요. 오히려는 이웃 옆
이웃 옆집에 있는 이웃한테는 잘못하더라도 손님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손님을 특히 외국 손님을 되게 대접하려고 다 경쟁하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PD님 말씀하셨던 히잡 말씀은 뭐 시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아시죠. PD님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히잡을 안 쓰지만 우리 문화를 충정하고 이해하고 하니까 우리 위해서 히잡 쓰는 것 다 이해하니 그 자체를 너무 고마워해요. 고마워한다. 예, 우리를 충정하니까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는 서랍에 있는 히잡을 다 꺼내서 맞아요. 놔주고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쓰세요, 네. 이것도 쓰세요 그런 것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 우리 외국 친구들 많이 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특히 이라크에서 완전히 작은 시골인데 그래서 여성들 오면 당연히 내 어머니를 다 내 여성들 친구들한테 다 히잡 다 준비하는데요. 근데 어디 가면 동네만 이렇게 한 바퀴만 돌러 가면은 고모들, 이웃들이 친구들 다 히잡 하나씩 줘요. 다 그래서 줘요. 외국 친구들은 그냥 히잡 창사하자고 이렇게 해서 장난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언은 히잡 약간 히잡. 히잡. 히잡이 아니고 히잡. 이렇게. 히잡이야. 히잡. 히와 해의 사이 발음이에요. 하. 네, 히잡. 예. 히잡. 그 알레포가요. 섬유도 이렇게 천을 만드는 그거가 특화된 옛날부터. 옛날. 그래서 우리가 알레포라는 데가 되게 먼 것 같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천을 이렇게 낙타에 싣고 다니는 그 원조가 알레포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시리아 여자들이 그 히잡의 패션에 되게 민감해요. 네. 되게 예쁜 엄청. 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리아 아가씨들이 그 히잡 패션을 다른 아랍 국가들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고 천도 예쁘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나라. 그 히잡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그 종류가 많잖아요. 더 가리는 것도 있고 덜 가리는 것도 있고 완전히 눈도 안 보이게 부르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두르는 것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다양합니다. 예. 그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히잡을 두른 여성이 참 이뻐요. 예. 근데 그게 개인적인 제 생각은 자유로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쁘니까 쓴다. 쓴다. 그러니까 예. 강요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쁘니까 쓴다. 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약간 뭐 문화 차이도 있고 종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시리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히잡의 말이 나온 김에는 이런 말씀드리지만 비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은 히잡 많이 써요. 근데 히잡 쓰지 않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근데 히잡 아예 쓰지 않는 여성들도 무슬림 중에서도 히잡 안 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잡에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서는 의무 있긴 하지만 뭐 이슬람 의무를 다 모두 지켜서 사는 무슬림들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의무를 다 어떤 지키는 의무를 사람은. 하나는 빠뜨리고 하나는 제대로 잘 쓰고 예를 들어서 기도처럼 히잡처럼 그래서 여성들끼리도 문화 자기 집 문화 자기 지역 문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종교보다는 그 문화 생각해서 히잡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다 히잡 쓰니까 종교보다는 문화를 생각해서 문화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도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화, 이 지역에는 조금 보수적인 지역이다. 여성들은 다 모두는 히잡뿐만 아니라 검정색 니캅, 얼굴만 눈만 나오는 이렇게 니캅 이게 작용하는 여성들이면 거기는 어떤 여성이 이 동네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는 입고 살아야 해요. 이 동네 문화를 맞게 살려고요. 어떤 여성들은 뭔가 다른 좀 더 널 이렇게 보수적인 조금 더 개방적인 지역에 살게 되면 그럼 저 넣고 뭐 히잡만 쓰고 어떤 여성들은 다 벗고 그래서 되게 이거 집안 문화하고는 가족 문화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만 얘기하자면 우리 가족 같은 뭐 민족 같은 종교 같은 지역 같은 뭐 가족인데도 우리 가족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요. 특히 축제나 같은 명절 때는 뭐 니캅 완전히 검정색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모들도 있고 꼬모들도 있고 히잡만 쓰는 여성들도 있고 아예 안 쓰는 여성들도 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형님들, 자기 뭐 가족의 문화 따라서 강요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패션도 말씀하셨
있잖아요. 무슬림인데 히잡 안 쓰는 여성들도 있고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히잡 아예 안 써요. 근데 그런 여성들도 그때는 패션 맞게 또 히잡 쓰는 여성들도 있어요. 오히려 내 기독교인 친구도 몇 명이 어떨 때는 히잡 쓰다가 안 쓰다가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서 사실 제가 가끔 착각해요.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 뭐 농담으로 하시는.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스카프가 결국 그거니까 예. 스카프를 많이 쓰고 그랬던 때도 맞습니다. 있었죠. 예. 실제 그 시리아 대통령 부인인 하스마도 아스마도. 남편이 쓰고 안 쓰고. 남편이 그 시아파잖아요. 예.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아바야를 많이 쓰는데 전 하스마가 아바야 쓴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 가족의 가풍이라든지 자기 마음인 거고 문화라고 보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 저 또한 거기 가서 이 사람들 문화를 존중해 주고 싶으니까 히잡을 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누가 강요해서 쓰라고는 하지는 없죠. 법으로 예. 돼 있거나 뭐 거기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질문을 이제 제 질문을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예. 그러니까는 법 종교가 아니라 문화다. 문화다. 근데 문화도 문화적인 강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요. 아까 아버지나 그렇죠. 뭐 가족에서도 아버지나 그렇고 형들이나 뭐 예.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집안에서 이제 여자 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청바지를 입고 싶어. 혹은 뭐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를 입고 싶어. 그게 아버지가 입지 말라고 혹은 입으라고 허락을 해서 그렇게 결정은 잘 안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전통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뭐 여자가 왜 바지를 입어 혹은 여자가 치마가 이렇게 짧아 그러면 못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가정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히잡도 그렇게 문화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랍 사회도 그렇게 좀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사회는 지금 오늘 있는 한국 사회는 50년 전에 있었던 한국 사회 아니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아랍 사회도 조금씩 이거 달라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평화는 천천히 가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도 여성들도 자유가 많이 가지고도 하게 됐고 시리아는 옛날부터 좀 있었고 레바논도 조금 더 한 단계 있고 그냥 따라가는 속도가 차일 뿐이지 언제나는 그런 한국처럼 다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제가 가서 봤던 그 시리아 사람들은 되게 순한 이미지였고 사람들을 되게 외부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접대를 좀 잘해주고 싶었고 네, 반감이 없습니다. 가서 한국 돌아가면 시리아 사람들한테 대접 잘 받았다고 얘기해줘라고 말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순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1년 아랍의 봄 때 이제 취재를 중동 지역에 하는데 그때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뻥뻥 터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집트에서 취재하다가 갑자기 예멘 터지면 또 예멘 가야 됐고 또 예멘에서 또 난리 나고 있는데 또 시리아 터졌다고 해서 시리아 가야 되고 하다못해 이디오피아까지도 그때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리아를 그때 이제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다라주가 먼저 터졌었어요. 그래서 다라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러 이렇게 막 모였었는데 저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비밀 경찰들도 있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릴 때부터 비밀 경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다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는 아합 씨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몸으로도 있게요. 예,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섞여 있으면 비밀 경찰 누군지 모르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예. 저는 다 똑같은 시리아 사람들인데 다 알아요. 느낌으로 저 달라요. 제 비밀 경찰이니까 말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뭐 이마에 써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아냐고. 예. 근데 느낌으로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고 어떻게든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따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 눈빛이 시리아 사람들 눈빛이 정말 화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나요. 처음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저 그때 느꼈거든요.
아까 PD 말씀하셨던 뭐 시리아 사람 순하다 이렇게 그렇게 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난다고 시위 나간다고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도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리아 사람들 순하고 난순하고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생각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시리아 정복은 하는 행동에는 완전 이상한 행동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 찾아야 한다. 생각 다 있고 다 계획을 다 했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다 이렇게 다 준비된 상태인데 근데 식이 안 났고 무서워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합니다요. 그래서 외국인들 볼 때는 시리아 사람들 보면 순하다 난순하다 볼 때는 아예 약간 무의식적으로는 뭐 생각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대해서 전혀는 지식이 없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처럼 많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시리아는 조금 뭔가 오래 여행 말고 뭐 1년 정도는 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다른 이야기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초기에 왔을 때는 시리아 사람들 다 단순하고 다 착하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는 나연 이상한 사람 맞죠? 하지만 정말 생각하는 말탈하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다 잘 이렇게 만들고 살자 하는 시리아 사람들 많은데 초기에는 시리아 사람들 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외국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어느 사회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어느 사회는 덜하고 인종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하다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단순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웬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인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잘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는 거의 안 했던. 아예 안 합니다. 안 했어요. 특히 외국인 앞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막 저 저널리스트잖아요. 돌려서 막 물어봤었는데 그런 표현을 거의 안 했고 끝까지 안 해요. 알-아사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좋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안과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조금은 민주주의를 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다. 알지 않나라는 기대를 좀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하스마 영부인이 좀 유럽에서는 좀 유명했거든요. 약간 뭐 사막의 빈 장미 뭐 그러면서 패션쇼에도 나와서 또 자선 사업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시리아가 리더십으로 인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막 했었고 그래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PD님이 지금은 다시 시리아 가게 되면 또 다르게 느끼게 될 것 같은 물론 많이 다니셨고 아랍권도 많이 가보셨으니까는 또 알겠지만 외국인 대해서는 뭔가 호감이 있어요. 대접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던지는 선물이다 생각은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가끔씩 시리아 분들이랑 같이 정치 이야기 하다가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스파이처럼 아니더라도 실수로 어디에서 공개하거나 하거나 외국인이 자기 나라 가서 안전하게 살지만 남아있는 시리아에서 남아있는 분들은 다 체포하거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는 직업상으로는 기자로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PD님 같은 분 앞에서는 정치나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비판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바로 1번 바로 생각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런 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동 국가를 시리아뿐만 아니라 취재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기자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바로 확 정치 얘기 닫아버리고 뭐 아무리 친해도 왜냐면 자기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의 안위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게 저를 이제 취재하면서 힘들었는데 문제는 그때 아랍의 봄 때 데모할 때는 사람들이 본물이 터진 거야. 막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있는데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얘기를 와서 하는 얘기. 거예요. 알라사드가 어땠고 저땠고 마지드 동생 예. 그 마지드가 뭐 와서 뭐 총을 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그럼 이 자연스럽게 이제 네. 정치 이야기로 이제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2011년 아랍의 봄 네. 이렇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그 시리아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네.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튀니지라든가 다른 곳에서 출발했던 것이 이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운동이 시리아로도 건너왔는데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은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시민이랄까 여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면서 결국 시민 안에서 반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내란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우리 앞에서도 우리 인문결 TV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뉴스 하청공장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19회에서 우리가 시리아 관련 특집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그 시리아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그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이제 이후로 시리아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금 9년이 흘렀잖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요. 예, 왜냐 하루하루 시리아에서는 새로운 평화는 더 발생되고 새로운 뭔가 순서 팀이 더 돌아가서 뛰다가도 더 철수하고 또 새로운 팀이 더 돌아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리아가 나빠지고 있고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일단 정치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좀 달라진 거야. 지원국들, 뭔가는 동맹국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는 메인 이렇게 있는 나라들, 미국, 러시아,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그런서 뭐 유럽 국가들은 다 시리아 개입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끼리도 그 이해관계, 정치 이해관계 따라서도 시리아에서도 계속 또 달라집니다. 오늘 터키와 이란은 반대하지만 내일도 다시 친구하고 또 새로 합의하고 러시아와 터키도 척하다가 또 다시 좀 관계 좋아지면 또 시리아에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리아는 국제 정치 거울 표현 맞는지 모르긴 하지만 거울처럼 보면 됩니다. 시리아만 보면 이렇게 세계 정치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거울이다. 예. 혹은 뭐 국제 정치의 어떤 실험장이다라고도 실험장으로 또 다른- 많은 표현입니다. 다른 데에서 시험해 볼 수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와서도 싸웁니다. 한마디로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일 만만한 장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 나라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터키, 이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뭔가 갈등이 생기면 직접으로 싸우지 못하니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그렇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다음에 친구 되어버리면 좀 시리아에서도 또 합의하고 완전 또 실험장이 서로 되어버렸어요. 예. 완전히 실험장 되어버리고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계속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인생이 더 악화되고 더 그러니까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시리아를 예를 들어서 취재할 때는 제일 빠져나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잘 안 나와요. 정치만 나오니까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많은 분들은 국제사회는 시리아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 큰 자체가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PD님도 이제 언론인이고 저도 언론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언론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리아 관련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부와 반군 그다음에 그 국제 동향 그러니까 그 권력을 그나마 가진 사람들 안에서의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군 이 중심으로만 보도하지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어떤 반응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9년 동안 저렇게 나라가 전쟁 상태이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식량을 갖고 와야 뭐 애들을 먹여 살리고 저 전쟁터에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9년이면 전쟁 시작 초기에 태어난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학교가 없어요. 그냥 그런 전쟁터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태어나서 본 게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그런 삶이 전쟁인 거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거는 야 시리아 어른들만 책임있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인 거지.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먹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시리아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 시리아의 문제야 라고 제껴놓은 사실 언론보다도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시리아 그 내전이 일어난 초창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시위대에 정부군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비무장 시위대에 정부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총을 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우리도 광주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말 비인간적인 건 뭐냐면 비무장 민간인하고 무장한 헬기나 정규군이 무장을 한 상태로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건 정말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말을 할 무슨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거는 어느 사회에서 어떤 그 국가에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규탄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게 이제 시리아에서도 그게 똑같이 벌어진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세금으로 시리아 국민들이 세금을 줬잖아요. 자기네들 지켜달라고. 근데 그거를 쐈단 말이에요. 저 그 헬기 사격이 있던 날 정말 내가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모스크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모스크로 도망갔는데 모스크도 쏘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슬람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모스크를 쏠 수 있나?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정말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지역, 서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이슬람과 연관을 시켜요. 그런데 이슬람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성의 문제, 그 문제가 권력의 문제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헛개비가 보인다는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종교의 문제가 이런 정치 문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헛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네. 종교가 바로 그렇다고 여성이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종교가 바로 그렇다고 이 헛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두 개가 겹쳐지면 그 보이죠.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것이 진짜인데 이게 앞에 흐리게 하면서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종교도 피해자예요. 네, 인권 문제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됐다고. 예. 첫 단추부터 저는 이게 시리아 내전에 보도 형태나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이런 것부터가 부각이 안 됐던 게 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 아사드 대통령 이슬람 신자예요. 근데 모스크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이슬람권이 붕괴할 일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도 아닌 거고 비무장 민간인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아랍권이 조용을 해? 아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첫 단추부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과연 얼마나 시청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시리아 문제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막 흥분해서 떠든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 혼자 맨날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본 사람만 아주 흥분하는 이게요. 그 한국에서도 저도 이제 국제 뉴스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방송국도 그렇지만 방송국보다 먼저 시청자들이 그리고 청취자들이
그 관심을 가지는 걸 방송국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라면 그게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야. 우리나 잘해. 그러니까 니들이나 잘해. 딴 거 가서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반응. 그래서 국제 뉴스를 전해도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주식 시장에 어떤 그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그 어떤 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연결이 됐을 때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인데, 아니 당장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지만 이러면 그건 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무슨 맞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한국인 피해가 있냐 없냐. 한국인 피해 있냐? 한국인 피해냐.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 국제 사회를 볼 때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순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나서 얼마나 피해가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면 아이고 참 순진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에게 미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라고 할까, 저 한 단계 위의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흔히 그런 거를 우리가 정치에서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영어에서도 리얼 폴리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오지만 이게 이제 그냥 일반 명사로 말고,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형용사와 폴리틱 명사를 꾸며서 그 말 말고 고유 명사로 정치 용어로 리얼 폴리틱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딱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권, 뭐 민주주의 됐고 개나 줘버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무엇이 우리한테 유리하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치의 어떤 그 기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외국 시리아를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인 것이, 그리고 그런 착각이 결국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인간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지금 우리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는 그냥 남의 이야기,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지는데, 시리아가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요. 결국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리얼 폴리틱으로 몰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전략적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의 어떤 그 결과물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버리면 전체가 다 피해자가 돼요. 그런 거 있죠. 내가 피해를 당할 때 아무도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네가 피해 당할 때 그다음.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놔두잖아요. 결국 나한테 와요. 예.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인권과 뭐 이런 것들이 유린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거를 보고 침묵한다면 역사가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동조자로 기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한국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라고 해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당장 관련이 없어. 그럼 됐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인문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원리 차원에서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시리아가 아까 이제 국제 정치의 실험장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한국도 이 한반도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한국이 많이 힘을 길렀고 그나마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도 그 국제 그 열강들의 실험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시리아도 그 시리아 내부에서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공격을 받다가 그 다음 시위에 제가 최초의 반구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아요, 시리아에. 그 나뭇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청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저 앞엔 총을 들었는데 나뭇가지 들고 나온 거야.
그거로라도 저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그게 민의인 거예요. 그 국민이 저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그 올리브 나뭇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반군이 올리브가 평화를 평화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도 표현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를 최초로 그 시도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총이나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군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요. 그러면서 서구 사회도 반군이 이제 앞으로 시리아 쪽에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리아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이 어디냐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IS도 국민의 지지는 받지는 못했어요. 시리아 안에서. 초창기에는 정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IS도 반군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착한 외국 단체. 와서 외부에서 뭔가 이슬람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정부군에 대항을 해준다라는 그것만 알았지. 그렇죠. 정체를 잘 몰랐었어요. IS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리아 국민들도. 그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금방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 이 복잡해진 권력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군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 쉽게 반군, 그러니까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반군이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IS도 반군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군이 정말 무지개 같잖아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반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민중에 서 있는, 민중 편에 서 있는 반군이냐, 누가 어떻게 보면 반군 중에서는 시리아 정부군하고 또 이렇게 내통하는 반군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뭔가 종교와 정치 이야기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뭔가 분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시리아 상황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바로 보여요.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맨날 시리아 상황 설명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많은 분들은 이거는 종교 문제냐 정치 문제냐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깐 이렇게 좀 코멘트 하자면, 이건 시리아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종교 문제 아니고 정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정치 문제 있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은 사회에 있는 요소들 다 사용합니다. 종교도 이용하고, 문화도 이용하고, 역사도 이용하고, 민족도 이용하고는 또 모든 이렇게 분족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시리아 정부군이 맨날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소수 좀 민족들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군들 입장에는 뭔가 올해는 뭔가 대다수 무슬림들도 대변하고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다들 다 종교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중간에서는 반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반군들도 좀 무지개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시리아만 보고 우리가 시리아? 우리 세력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반군들이 우리 세력은 시리아 전체를만 보고 시리아 위에서 싸우고 있다. 시리아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군들도 있지만 우리 민족 위해서만 싸우고 있다 하는 반군들도 있고, 네. 우리 동네 위해서만 싸우고 있고 있는 반군들도 있고, 우리 총파 위해서만 싸우고 있는 반군들도 있고, 우리 종파를 위해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는 그 단순한 입장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종교,
역사, 정치 다 이용하면서 싸우고 있는 반군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체성을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군이랑 같이 연대하다가 또 다시 싸우다가 IS랑 노선을 잡다가 버리다가 독립하다가 알카이다랑 연결하다가 다시 끊겼다가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리아 위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수한 반군들은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개입했던 많은 나라들은 당연히 나라 위에서만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젠다를 잘 듣고 우리 지시를 잘 타락할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지원하겠다. 지원하러 온 지원은 달라집니다. 외국 그 국가들 예. 예를 들자면 미국, 프랑스 이제 여러 열강들이 반군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반군을 지원할까 그 고르는 기준이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그렇죠. 시리아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반군보다는 프랑스를 위해서 프랑스와 연대할 수 있는 혹은 미국과 연대할 수 있는 미국에 유리한 그 반군을 골라서 이제 지원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반군들이 많이 달라져서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충규 색깔 강한 팀들만 지원하고 프랑스나 미국이나 세속주의자들 이슬람 완전히 반대하고 이슬람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만 지원하고 터키는 어떤 팀들은 다양한 팀으로도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군들끼리도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뭔가 이슬람색 가진 사람들도 공격하고 무슬림들이 세속주의자들도 공격도 하고 그래서 반군들끼리도 많은 분쟁들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언론에서는 반군만 나옵니다. 딱 한 단어만 나오는데 반군 이렇게 나오죠. 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난 일반화시킵니다. 근데 반군들 나무도 나쁘다, 반군들 나무도 좋다 이렇게 좀 표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부분 어려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 시리아 정부군만큼 이상한 반군들도 있고 정말 멋진 반군들도 있고 이상한 반군들도 있고 그래서 지원도 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는 지원하지 말고 많은 이렇게 좀 제일 좀 시리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해결책인 많은 국제사회 많은 국제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시리아 사람들끼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줬는데 그것은 잘 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냉엄한 국제 현실 말은 참 멋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더 그 수준이 있는 국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그러니까는 인권 우리가 정말로 인권, 민주 어떤 그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라면은 그런 식의 저 관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아니면은 그 다른 그런 생각 말고 정말로 시리아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시리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국에서 힘을 기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실험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상황은 정치 이유 때문에는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치 때문에는 사람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정상적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군사적으로. 근데 군사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는 싸워야 할 거냐. 앞으로 100년 앞으로도 계속 또 싸울 거냐. 정치적으로는 뭔가 이런 시리아 비극을 남아갈 수 있는데 강대국들은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뭔가 메인 이유를 무시하고
작은 핑계를 더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리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진짜 실제로는 뭔가 만약에 정치적으로는 해결하고 싶으면 안보를 통해서는 다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네트 통해서 어떻게든 아무튼 뭔가 국제 기관 통해서는 합의 가능해요. 가질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랑 어떻게든 합의 가능해요. 중국이랑 합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점 때문에는 이렇게 크게 싸우고 싶지 않고 그렇게 시리아 문제를 지금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냥 차라리 시리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계속 시리아 상황을 유지하고 우리가 다 모두 이용하면서는 살자. 약간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리아 사람들 가진 입장입니다. 이건 맞는 입장인지 틀린 입장인지 모르긴 하지만 우리 시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는 여러 아사드 정부군 반대, 아사드 정권 반대 여러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 결이 나왔는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국제 여론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평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만약에 국제 여론이 그런다 하더라도 시리아 빨리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유엔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이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리아는 아직도 정부가 있는 나라예요. 알-아사드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연결이 다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시리아 사람들 만약에 이제 시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그 노릇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시리아 정부는 이 상태가 계속 가기를 원하죠. 못하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득이 됩니다. 더 이득이 되죠. 이게. 네, 이득이 됩니다. 시리아 정부군한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반도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반도는 통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통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냥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모두에게 편안한 된다.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모두에게 지금 남북 분단돼서 갈라져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통일 얘기는 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보면 똑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례인데요. 근데 시리아는 아직에는 뭔가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있는 뭐 나라입니다. 이렇게 더 하는데 근데 멀리서 보면 딱 한 나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리아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나라다 얘기 이미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워낙 다양하니까. 민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민족이죠. 아닙니다. 그게 민족이 전혀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정치 영향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군 운영하고 있는 지역, 영향력이 있는 지역, 쿠르드 세력들, 미국 지원받고 있는 쿠르드 지역 따로 터키 영향받은 망군 지역, 어떤 프랑스 받는 영향 지역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이해관계를 이렇게 좀 따라서 그 지역들 넓어지다가 작아지다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시리아 정부군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러시아 지역 따로 있고 이란 지역도 따로 있고 시리아 정부군이 따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자기 영향력을 시리아에서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그런 식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영향이 있는 지역부터 터키에 있는 영향이 있는 지역까지는 넘어가려면 국경이 또 있습니다. 약간 나라와 나라 가는 것처럼 허가도 받아야 하고 뭐도 해야 같은 시리아에 있긴 한데도 근데 안에서 이렇게 다 분리도 했습니다. 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비자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체크포인트도 있고 체크포인트. 거기에서 어디 왜 가는지 누구 만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미리 이야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라카 지금 고향이 라카입니다. 지금은 거기 쿠르드 민병대들 운영하고 통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IS 후계자들, 이후 IS 위에 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라카를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라카 내 고향에 가고 싶으면 먼저 그 쿠르드 민병대들 허가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고향인데 무조건 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터키 통해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비자 받아야 한다고요. 공식적인 비자 아니지만 허가 받아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는 이렇게 좀 두 나라 나누게 됐는데 지금은 한 시리아는 한반도처럼 두 나라 말고 여러 나라 나눌까 봐도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 그런 상황은 아까 말씀하셨던 유엔이나 국제기구들 그런 상황만 보게 하고 지금 개입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런 시리아 분리된 상황에는 좀 실산이 될까 봐 모든 국제사회 그런 시리아 모습을 인정할까 봐 우리가 걱정해요. 그러면 시리아는 5나라, 6나라고 나눠되고 그럴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000년을 같이 살던 사람들이 지금 잠깐 외세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차라리 시리아의 경우는 이렇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문화적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끼리 분리가 되는 게 차라리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이거 전혀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갈라져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부족도 아닙니다. 다르고 전혀 이거 아닙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면 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갈라져야 돼요. 예, 왜냐면 네. 우리가 시리아 표현할 때는 제가 맨날 사용하는 표현하고 많은 시리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시리아가 한 단어로 설명하자 하면 시리아 모자이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끼리 작은 부분 붙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하나 만들잖아요. 네네. 하나는 중간에 빼면 그림이가 훼손돼 버리잖아요. 시리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반도는 어떻게 되니까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다다다 하는데 그냥 손만 하나 이렇게 만들고는 따로 분리하자. 근데 시리아는 어떤 기준으로는 나라가 분리한 민족으로 하면 또 안 되고 뭐 종교도 하면 또 안 되고 청바로도 하면 또 안 되고 서로 다 같이 살고 있어서 같은 동네에서 그럼 분리하게 되면 완전히는 100년 아니고 1000년 분쟁 만든다는 말입니다. 시리아가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게 어쨌든 서유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유럽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유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국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셔널이라는 의미에서의 국가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자이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면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서의 그 국경은 또 누가 잘랐으며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강 중심으로 레바논과 잘라진 것 같은데. 저기 요르단 사이는 누가 갈랐으며 요르단과 시리아는 누가 갈랐으며 이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대충 그게 제가 그쪽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부족의 그 바운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아마 그러니까 뭐 양이라든지 뭐 이런 재산과 그 땅을 그 부족의 영토 그거와 아마 그게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리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는 이라크도 그렇지만 부족의 영향권이 굉장히 부족장 그 영향권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기 더더군다나 때문에 이 내션이란 그게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런. 근데 그 부족장끼리의 그 연합체들이 또 이제 부족장 회의도 하고 그 연합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그 국가라는 개념과 적당히 이게 타협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그다음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시리아가 만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가 만든 거예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만든 거예요. 프랑스가 만들었어요. 네.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국경이 있냐 말이에요. 무슨 차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시리아와 뭐 레바논끼리도 뭐 계속 문제들도 생기고 요르단이랑도 계속 문제도 생기고 또 하니까 잘못된 뭐 프랑스와 영국 옛날의 식민지 때문에 지금까지 10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뭐 나쁜 영향이 있긴 하는데 시리아도 나누자고 또 분리하자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200년, 300년도 끼리끼리도 싸우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내전보다 그러니까 그 더 엄청난 너 문제가 엄청난 너 잔인한 발생하는 너 거다, 이제. 발생할 어우.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시리아에 네. 있는 그 모습으로는 유지해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레바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그 물론 이제 시리아 이야기 오늘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비슷한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그 최근에 그 우리 한국 분들도 레바논에서 그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레바논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또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레바논에서 이번에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160명 이상이 지금 죽었고 더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부상자는 6천 명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사망자 중에 부상자 중에 시리아 사람들도 많죠. 많습니다. 예. 거의 저기 사망자는 160명 정도인데 중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은 57명 있습니다. 57명 그러면 57명. 지금까지 그 부상자들 중에서는 1,800명 정도 있습니다. 다 시리아인. 예. 그러니까는 시리아인들이 지금 레바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일단 민족 노동뿐만 자체가 아니라 섞이기도 노동뿐만 했겠고. 아니라 예, 거기 난민으로 가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많습니다. 예, 시리아는 예. 시리아 혁명 전에는 뭔가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사람들은 정도 100만 명 정도 있다가 그 전에 100만 명. 100만 명 있다가 시리아 혁명 일어나서 난민으로는 갔던 사람들은 1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네. 명확한 통계 없긴 하지만 지금 유엔 난민 기구 통계 따르면 레바논에서는 130만 명 정도 이렇게 다 등록자 있습니다. 네. 물론 노동자도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200만 명 정도는 시리아인이 레바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당연히 뭔가 노동하면서는 생활하면서 거기 하는데 이번에는 레바논 좀 그 사건 할 때는 많은 분 시리아인들 다 많이 피해 입었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이제 물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혹시 테러인가 했는데 이제 일단 아직까지는 테러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그리고 특히 이제 인재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안전사고로 정리가 되는 듯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국민들도 보기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사고가 나서 처리하기 바쁘고 근데 이 레바논 정치인들은 현장에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가 뭐 지켜준다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 외신들은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례적이라는 말 갖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면 왜 프랑스 대통령이 저기 나타나갖고 갑자기 저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옆에서는 국민들이 와 또 레바논 국민들이 왜 저거에 열광하는지 열광을 하고 잘 있고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이건 뭐냐. 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거기 이 사건 이후에는 나온 아랍 TV에서 아랍 SNS 소셜 미디어에서 제일 나온 해시태그와 농담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레바논 대통령 지금 미셸 아운은 원래는 레바논 국적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프랑스 시민이 자기 대통령한테는 무고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장난처럼. 왜냐면 레바논 대통령이 지금 마크롱한테 무고하고 설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얘기해요. 예, 역시 거기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 나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작은 섬도 와서는 여기 섬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레바논 시민이 한 명 나와서 자기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을 블랙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세력들은 아직까지 프랑스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지받아서 레바논을 좀 유지하고 있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너무 좀 잔인하고 우리한테 그 잔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는 마크롱이 옆에 그러니까 뭔가 지지하고 마크롱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보시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너무 잔인하다. 그만큼 아랍은 아니지만 그 레바논 지도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만큼 약하고 나쁘고 부패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가는 제대로 나서서 이런 사건 다 처리해야 하는데
왜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냐, 우리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냐? 없어 보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랍 사람들 많이 화나는데 그런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런 화내는 모습에는 약간 뭐 해학처럼 약간 코미디 장난으로 이렇게 좀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약간 그런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걸 한국에서는 우프다라고 우프다입니다. 정말 우프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한숨 쉬면서 야 이렇게 레바논뿐만 아니라 아랍 나라에서는 정치인이 잘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렇게 하냐. 프랑스는 당연히 대통령 와서 어이구 좀 사람들이 우리가 프랑스 좋아한다. 프랑스 다시 레바논도 다시 좀 지배하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레바논 사회 대표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레바논 시민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그 지역 아까 이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쪽 레반트 지역을 이제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다가 1차 세계 대전에서 졌죠. 패망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 땅을 나눠 먹기 하자.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말이 협정이지 자기들끼리 밀담 이렇게 숨어서 밀담을 해가지고 지도 위에다 이렇게 그렇죠. 딱 책상에다 지도 펴놓고 자대고 줄거서 이쪽은 너 가자, 이쪽은 나 가자. 그렇게 하면서 결정된 것이 지금 시리아고 레바논이고 저 이라크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경선 보면 줄이 직선으로 쭉 꺼져 완전 직선입니다. 근데 그게 그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그어놓은 건데 그러니까는 프랑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레바논 그 사태가 벌어진 데 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뭐 어쩌고 이게 사실 레바논이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세력이 커질 거를 두려워한 프랑스가 옆에 있는 이슬람교들을 약간 붙여가지고 레바논을 이렇게 해서 만든 그래서 5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약간 못 되는 수준으로 이제 이슬람교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레바논인데 그 이후로 그쪽 지역으로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인구 비율이 역전이 돼 버린 거죠.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프랑스가 계속 저거 어떻게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휴가 갔다가 중단하고 바로 왔어요. 갑자기 튀어와가지고 이제 온 게 프랑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대통령 주변으로 환호하고 몰려든 그 레바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바논의 민심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마 아랍 나라 가신 분들은 특히 PD님이 그런 상황 잘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이 오거나 뭐 급이 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전혀 몇 킬로미터 앞에서 다 체크포인트 다 있고 검문소도 있고 뭐 원하는 사람들 이름이 리스트에서 눈으로 된 사람들만 통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또 레바논에 있었으면 마크론도 만나고 싶다도 가면 안 돼요. 못 만나지. 먼저 허락하는 사람들만 가지. 그래서 나연이는 그 레바논 정부가 원하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서 초대하고 프랑스 좋아하는 애들 다 모아서 모집해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마크론 옆에 그런 이야기 해라 언론에서 좀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광화문처럼 뭐 비슷하게 행사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당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 다 불러 자기 지지자들 불러서 하고 하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날 모여서 너희들만 올 수 있다. 레바논이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실제 총리가 2005년도에 TNT 1톤이 터져가지고 사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떴는데 얼마나 철통같이 경비를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떴는데 그냥 경호원 없이 그냥 풀어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이 레바논 정부가 굉장히 부패했고 무능력하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프랑스와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 부패 지수 중 180개국 중에 137위예요. 레바논 정부가. 그래서 그 레바논이 세금도 비싸요. 뭐 이렇게 레바논 파운드 가치도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도 무척 비싸서 뭐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려면 진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세금을 다 가져가서 부패했다는 거죠. 종파 전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가 가져가고 총리는 이슬람 이슬람 수니파가 순니파가 가져가고 뭐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은 시아파 시아파.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부패는 또 일심동체해갖고 다 일심 똑같이 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시점에 제일 불쌍한 건 레바논 국민입니다. 국민들인 거죠. 뭐 프랑스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폭발 사고가 나고 이런 거가 이제 터질 게 그거 하나만 있냐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반정부 시위가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반정부 시위를 할 때마다 이제 전화하고 또 라이브로 지금 계속 중계가 되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그래서 안티 거버먼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각이 총사퇴해서 반정부도 아니고 빈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빈정부 시위. MT 거버먼트 시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또 우프잖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되게 해학적이에요. 그런 말을 해학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말을 되게 우픈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안티 거버먼트가 아니라 MT 거버먼트 MT. 시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고 뭐 다 이중 국적자들인 거예요. 프랑스 국적자, 뭐 미국 국적자. 그래서 이란 다 갔대요. 없대요. 이런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레바논이야 라고 또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레바논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랑 또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나라의 아이들, 시리아의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먼 미래에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정서들을 알았을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느 교차점에서 만났을 때 그런- 공감 코드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서 지리적 시간적 공간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차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인간, 우리도 인간, 결국 그들에서의 그 사회 문제며 그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이런 그 어떤 그 구조가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날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교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리아 얘기도 있고 레바논 이야기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이쪽 서아시아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은 밤새 이야기해도 끝은 안 날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그 시리아 문제만 놓고도 그렇고 레바논 문제만 놓고도 그런데 그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재 그 서아시아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아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1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먼 한국 땅에 와서 보시기에 그 서아시아 지역 시리아나 이제 레바논 이쪽 그쪽을 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알 말은 많긴 하지만 근데 아까 비디니 잘 정리하셨는데 한국에 생활하면서는 뭔가 시리아를 볼 때는 시리아 사람으로서 보면은 가끔씩에는 뭔가 뭐 화나요. 그래서 되게 슬퍼요. 화가 난다. 화나고 슬프고 답답합니다. 아까 비디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시리아는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난했던 과거 이야기하면서 뭐 자목한 지금 형식까지 왔습니다. 네, 거기 유적지도 이야기하고 한 나라는 박물관처럼 이렇게 달아 보이고 제일 그리웠던 것을 카지, 지금 시리아 바삭한 카지, 맛있는 카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만 몇 번 가보셨으니까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유적지들 위해서는 자라서 맨날 이렇게 놀면서는 그 유적지들 이렇게 정말 뛰어나면서는 자랐던 나는 그 모습, 그 시리아 모습을 난 좀 무너지고 있는 형실 보면 너무 참혹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리아를 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언제나 시리아는 좀 잘난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잘 된 미래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많은 분들 연대 응원, 지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뭔가 체국주의도 아니고 지금 뭐 시리아 타로, 레바논 타로, 한국 타로, 미국 타로 있는 시대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는 뭔가 시리아만 잘 되면도 아니고 한국만 잘 되면 안 되고 나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 필요합니다. 강대국들 비판하거나 뭔가 무능한 뭔가 국제기관들 뭐 비판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끝 없습니다. 우리 인디비주얼 시민들이 한 명씩 자기 의사를 다 밝히고 뭐 실천이라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논 위한, 시리아 위한, 어떤 나라 위한 실천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 위해서만 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도움 필요한 나라 생각했으면 좋겠고 시리아 사람이라서는 좀 시리아를 잊지 말고 시리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좀 같이 시리아 위해서 활동했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비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비판은 끝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하나를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예. 그 정서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한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죠? 예, 시리아 위해서 엄청나게 작은 한 이렇게 시민 모임 만들어서 작은 단체라고 합니다. 뭐 헬프 시리아라고 합니다. 헬프 시리아. 헬프 시리아 2013년 이게 설립하고 지금까지 한국 시민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시리아 주변국 통해서는 시리아 안으로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구호물자 전달하다가 작년에 초등학교 하나 짓고 지금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운영하시는. 예, 학교 지금 950명 정도 학생들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뭔가 휴업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까 PD님이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부분이 몇 번 있는데 그 시리아 혁명 일어났을 때는 태어났던 아이들은 지금 벌써는 뭔가 9살입니다. 그렇죠. 또 한 번도 학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뭔가 읽어보지도 않고 배우지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아 갈 때마다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음식은 필요하지만 교육해둬야지 이렇게 나라 세울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시리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 시대를 시리아를 세울 수 있는 좀 시리아 희망입니다. 시리아 미래입니다. 그게 아이들이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좀 투자 잘해야 하고 잘 키워야지 시리아 미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PD님하고 앞서 방송할 때도 그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의 필요성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그때는 여성 문제였는데 교육을 받아야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 필요할 때 저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시리아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통화가 잘 안 돼서 문자로 보내라, 아랍어 문자로 보내라. 네. 그래 문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아니 아랍 사람이 아랍어를 모르면 어떡하니? 내가 그랬더니 학교를 못 가서 그렇죠. 글자를 못 배운 거예요. 문맹인 거죠. 그래서 아니 시리아가 이런 나라가 됐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실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리아에 아까도 유적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사막에 이렇게 보면 몇천 년을 버틴 정말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걸 보려고 본 건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본 건데 찾아보면 뭐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몇천 년을 버틴 몇천 년을 그런 버틴 기둥들. 그 유산들이 전쟁 중에 많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이 무식한 것들이 거기서 그리고 IS가 많이 IS 파괴했죠. IS는 뿐만 아니라 아, IS는 아니라. 했지만 네, 맞아. 했어요. 다 거기서 총 쏘고 뭐 로켓포 쏘고 다 했어요. 그게 다 무너지고 그냥 돌 무덤이 돼버렸어요. 진짜 석기 시대처럼 돌 무덤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전 세계 아이들한테. 저는 보고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못 보는 못 거예요. 보니까. 이걸 지켜주지 못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거를 지켜줬는데 제 대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해서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복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라는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시리아 내전을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죄책감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전이 끝나도 이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서아시아, 특히 이제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압돌 와합 씨 귀한 분을 모시고 현지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김영미 PD님하고 같이 PD가 보는 세상을 진행해 봤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고 그러니까 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사를 배우고, 그 세계사를 배우면서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옥한 초승달,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류의 문명, 어떤 그 페니키아 문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 인류의 문화에 어떻게 초석을 깔아줬던 그런 지역들, 그 문화의 후예들이 지금은 이 전쟁의 내란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을 몇 점을 더 맞기 위해서 외우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의 역사는 아마 본래 역사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역사에서 우리가 그 봤던 그런 것들, 그 현장, 지금 21세기에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편처럼 별개의 사실들로, 뭐 고대사는 고대사, 역사는 역사, 그 시리아는 시리아, 우리는 우리, 이런 어떤 파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기를 그걸 바라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에 그 말씀 같이 해주신 압돌 와합 씨, 그리고 김영임 PD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PD님부터. 와합 씨 먼저. 예,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리아 생각하고는 시리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 많아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시리아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손을 또 내밀려 주시고, 같이 우리 손을 잡고 시리아 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유적지를 세우고, 유적지보다는 무엇보다는 시리아 사람을 먼저 세워서, 시리아 사람을 세우면 나라를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처럼 가서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같이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수다 떨고,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 다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좀 모르지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시리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빨리 옛날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카메라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쭉 나눈 동안에 압돌 와합 씨나 김영민 PD님이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성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고 어떤 그런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